이적하려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메디컬 테스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까요? 박사님, 황희찬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이적설에 휘말려 있고 황희찬 선수는 거의 뭐 라이프치히 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뉴스 많이 보고 계시죠? 네, 두 선수 다 이제 조금 더 큰 클럽으로 그리고 또 더 좋은 어떤 환경에서 커리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뭐 축구, 과학 없인 축구 없다라고 해서 그런지 이적하기 전에도 과학을 만나야 되잖아요. 메디컬 테스트 해야 되는데 메디컬 테스트는 도대체 뭔가요? 프로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선수의 어떤 몸 상태를 꼼꼼하게 평가하는 일종의 이제 이적을 원하는 팀에서 하는 그런 네.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계약서 같은 거를 몇 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메디컬 테스트를 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계약을 한 다음에는 메디컬 테스트를 이유로 계약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메디컬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하길래 이 정도로 뭐 중요한 사안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메디컬 테스트를 하는 목적을 먼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팀의 입장에서 메디컬 테스트는 이적해 오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부상이라든지 네. 숨겨진 질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좀 계약의 어떤 위험성을 최소한 막기 위한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적료나 연봉이 사전 조율이 되고 또 뭐 계약 직전까지 이제 좀 변경의 여지가 있는데 이 마지막 메디컬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어떤 조금 더 유리한 협상 수단으로 이제 활용할 그런 목적으로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아, 굳이 뭐 가, 부를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메디컬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 좀 안 좋네 이러면 이적료나 연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신 것이죠? 그렇죠. 생각보다 이제 뭐 심각한 부상 내지는 이게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네네. 뭐 계약을 최종적으로 사인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아, 네. 그렇기도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간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연봉이라든지 이적료를 좀 낮춰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됐는데 구체적인 검사는 어떻게 한 건가요? 사실 저도 메디컬 테스트를 한 건 본 적이 없고 선수들 맨날 사진 찍으면 뭐 뭘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사진 정도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메디컬 테스트는 뭐 제가 성남에 있을 때도 여러 번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기초 의학 검진을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 검사라든지 뭐 심장에 관련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좀 전반적인 어떤 몸 상태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일반 건강 검진 같은. 그러면 선수들도 다른 게 아니라 운동 능력 이런 걸 떠나서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피 검사를 통해서 어떤 전염병에 대한 항원 항체 검사, 예를 네. 들어서 간염, B형 간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 에이즈에 관련된 검사, 외국 선수라면 꼭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성병에 관련된 검사들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접촉을 허용하는 스포츠고 또 네. 이렇게 체액이 섞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런 그 피 검사를 통해서 전염성이 있는 그런 어떤 질환들은 배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그 심장 질환에 의해서 갑자기 운동 중에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심장 검사를 좀 꼼꼼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심전도라든지 아니면 심장 초음파 검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기초적인 심장에 대한 그 관련 질환을 좀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제가 놀란 게 미셸 플라티니가 처음 이적할 때도 저 심장 검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건 정말 되게 중요한 검사인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 경기장에서 이제 쓰러지는 경우, 지난번에 뭐 이 접촉에 의해서 네.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지만 접촉하지 않고 비접촉성으로 쓰러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심장에 의한 그런 쇼크라든지 심장 마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미리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검사하면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뼈가 온전한지 근육이 온전한지 이런 걸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 검사가 이제 근육과 이 골격에 관련된 검사, 즉 관절이라든지 뭐 네. 근육에 관련된 검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의 검사는 크게 이 검사하는 우리 뭐 주치의라든지 아니면 메디컬 스텝이 네. 손으로 검사를 하는 어떤 이학적인 검사와 그 검사를 통해서 이상 부위가 발견이 된다든지 이상 소견이 있을 때 뭐 엑스레이나 CT, MRI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밀 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CT나 MRI를 다 찍은 다음에 손으로 만지는 줄 알았더니 순서가 반대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을 한 부위 같은 경우에는 뭐 루틴하게 이제 MRI 검사라든지 CT 검사를 하는 편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사자가 좀 의심이 되는 그런 부위가 있으면 이제 MRI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죠. 기초의학검진과 근골격계 검진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건가요? 그런 와중에 이제 기초 체력 테스트를 하는 팀도 있고 하지 않는 팀도 있는데 보통의 유럽 팀들은 거의 이제 기초 체력 테스트를 이제 하는 편이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유럽에서 이적을 했을 때 정말 잘하는 선수도 저런 걸 하잖아요. 이거 뭐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이제 막 트레드밀 같은 걸 달리고 하는데 아니 이미 잘해서 데리고 왔는데 굳이 검사를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뭐 체력 상태가 좋냐 나쁘냐를 뜻하는 것보다는 아주 정말 기초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트레드밀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운동 부하 검사를 하는 목적은 실제로 뭐 체력의 좋고 나쁨을 체크한다기보다는 네. 심장에 부하를 줘서 어떤 심장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 부하가 갔을 때 이상 소견이 보이는지 이런 어떤 유발 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이제 트레드밀 위에서 좀 고속으로 뛰게 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선수가 혹시라도 뭐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허리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검사를 끝까지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선수가 검사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발목 통증이 있는데 그걸 숨겼다가 실제로 뛰어보게 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쩔뚝거린다든지 뭐 절름거린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동작을 다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그렇겠네요. 뭐 검사에서는 안 나왔지만 발목이 살짝 아픈데 빨리 뛰어봐 라고 하면 못 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몸으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등속성 근력 테스트라고 우리 그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근력 테스트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대 근력을 내는 검사를 진행을 해보면 실제로 이 좌우 밸런스의 차이 아니면 전후의 어떤 그 밸런스의 차이가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숨겨진 어떤 부상 이력이라든지 숨겨진 부상들을 좀 한 번 더 깊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초 체력 테스트는 저 두 가지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또 더 있나요? 그리고 뭐 허용이 된다면 이제 점프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해서 조금 더 기능 검사 위주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아주 디테일한 부상 부위 같은 것들을 좀 의심을 해보려면 예를 들어서 뭐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 뭐 점프 테스트 같은 걸 이제 해서 호핑 테스트 이런 걸 해가지고 선수가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지 좌우의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었던 뭐 이적을 하긴 했지만 저 선수는 무릎이 좀 일종의 시한폭탄이라던가 뭐 발목이 좀 안 좋다던가 그런 거는 여기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어떤 큰 구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적으로 이 스크리닝 테스트를 하는 그런 어떤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들이 오케이를 해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사이닝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워낙들 몸값들이 비싸고 이런 선수들을 사올 때 또 막대한 자금이 지출을 되는 데 비해서 만약에 이걸 이제 설렁설렁 한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손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팀의 어떤 전술적인 거나 아니면 경기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럽은 엄격하게 꼼꼼하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인 오케이 아니면 노 이런 걸 결정할 텐데 각 구단의 어떻게 보면 기준치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대략적인 기준치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 선수들은 합격을 주는 겁니까?
그 구단의 어떤 기준치라기보다는 그 개별 선수의 네. 선수에 맞춰서 이 선수가 풀 시즌을 건강하게 뛸 수 있냐 없냐, 혹은 원하는 기대만큼의 어떤 경기력을 낼 수 있는 몸 상태인가를 이제 기초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체력이 나쁜 거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가 있지만 그 구조적으로 네. 부상이 잠재된 부상이 있고 이 부상이 선수의 어떤 그 가용성에 문제를 준다고 하면 애시당초부터 계약을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제가 듣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전문적이고 과학이 축구를 할 수는 없지만 과학이 없으면 축구가 좀 모자라거나 돈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그런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 유럽에 갔다가 혹은 좀 뭐 그렇게 엄격한 의학적인 크라이테리아를 요구하는 구단에 갔다가 불발이 돼서 돌아온 국내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좀 있죠. 네. 네. 그런 선수들이 왜 돌아왔나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선수고 커리어 하이를 찍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메디컬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선수들 꽤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국내에서 뭐 국내 선수는 아니지만 제주에 있던 마그노 선수가 중동으로 이적하려다가 메디컬 테스트에서 불발돼서 돌아온 경우도 보고 하는데 그러면 그 중동 구단들은 어쨌든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들 더 꼼꼼하게 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메디컬 스태프들이나 이제 이 스포츠 과학 스태프들이 대부분 이제 유럽에서 건너오신 분들이나 네. 유럽 스탠다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유럽하고 같은 수준의 어떤 상태를 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 조재진 선수인데요. 이건 본인이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만. 네. 그 한참 이제 잘 나갈 때 네. 뉴캐슬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러브콜이 왔었고 또 실제 메디컬 테스트까지 계약 전에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조재진 선수가 대퇴 부위에 대퇴 골두 부위에 어떤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 거죠. 통과를 못한 거죠. 떨어진 거죠. 네. 일종의. 그래서 이제 뉴캐슬 행이 불발됐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아무리 좋은 선수고 우리가 사고 싶은 선수지만 어떤 그 적합하지 않다, 선수로 생활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이러니한 거는 조재진 선수가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은 이제 선수 생활을 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어쨌든 간에 더 좋은 구단, 돈을 많이 쓰는 구단들은 자세한 검진을 통해서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금액의 손실이라든가 선수의 뛰지 못하는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걸 차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돈을 써서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그 선수를 사야 되냐. 뭐 이런 돈이면 혹은 이런 이적료면 다른 선수를 좀 우리가 이적시켜서 더 네. 활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철저히 구단의 어떤 경기력이라든지 구단의 어떤 재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박사님은 국내 구단도 보셨고 직접 해보시기도 했는데 국내는 아직 더 갖춰야 될 장비나 이 수준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뭐 장비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뭐 병원에서 혹은 이 지정 병원에서 이제 의뢰를 하면 되는 건데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결정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느냐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것 수치는 다 볼 수 있지만 그걸 결정하는 사람을 키워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감독이나 뭐 구단 입장에서 선수의 어떤 경기력만 보고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보고 이제 뽑자, 하자가 있어도 뽑자 이런 마인드라면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네. 그렇게 보고도 그래도 일정 기간은 필요하니까 뽑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가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가 있다면 계약을 길게 하지 말고 뭐 짧게 한다든지 하는 그 2중, 3중의 어떤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을 좀 더 세이브하고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일 종목으로 보면 이 돈이 쓰는 게 비싸지만 이 돈을 조금 씀으로써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 선수가 건강한 선수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잘 키워 놓으면 재정적으로 좀 더 이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니까. 네. 제가 보니까 역시 과학 없이는
축구를 할 수 없는 것 같고 저도 계속 느끼는데 이 조그만 돈을 써서 큰 돈을 아낄 수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마무리를 아주 스무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메디컬 테스트 없이 이적 없다. 감사합니다.